자기네 아파트 호갱노노 검색 1순위 만들라고 작당을 하는 게 있어요. 채팅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빨리 이제 이 검색을 많이 해서 이 랭킹 수를 올려서 사람들한테 관심도를 올려서 투기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다분을 했고, 대화 내용이 너무 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공장입니다. 한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아파트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명 집값 담합을 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받으신 거예요. 동 대표셔가지고 이거 자기가 예스 하면은 이거 처벌되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다른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아파트 집값 담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적도 많고 예전에 제 의견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아파트 집값 담합은요, 여러분, 일단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투기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투기꾼들은 집값 담합을 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은 아닌데, 집값을 진짜 담합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오로지 돈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애착이 강한 편이 아니고 막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모임에 나가서 집값 얘기를 하고 부동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하진 않아요. 근데 엄연히 따져보면은 예전에, 지금 시장이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 집값이 담합이 안 되고 집값이 우르르 무너졌던 때가 있거든요. 2008년도 이후로 지역마다 순차적으로 한 번씩은 좀 무너졌어요. 특히 지방의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들이 무너졌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집값이 담합이 가능하다면 그때 갑자기 2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1억 2천, 3천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아파트가 왜 무너졌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주인들이 담합을 해서 야, 우리 이러다 망한다, 집값을 절대 1억 5천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라고 담합을 했으면 왜 1억 2천까지 떨어졌을까요? 집주인들이 아니었거든요. 지방의 소도시는 월세나 전세를 놓고 집을 사서 차익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요. 관광버스도 타고 가고, 메뚜기 떼라 부르잖아요. 우르르 몰려가서 사시잖아요.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오로지 돈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냥 무너져 내려요. 자금이 튼튼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어떤 집값을 담합하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집값 담합의 본질은 사실은 투기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기꾼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은 집주인이에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예요. 근데 이분들은 집값을 담합하죠. 진짜 이제 모여가지고 집값 얘기를 많이 하다가 서로 약속을 하고 부동산에 압력을 넣는 거죠. 압력 아닌 압력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투기꾼들이 있다고 쳐요. 한 아파트 단지에 투기꾼들이 있고 집주인들이 있어요. 만약에 집주인들이 3억 이하로 팔지 말자고 담합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투기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남았을 때 팔아야 되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 되고, 또 투기꾼이잖아요. 딴 거를 사고 싶어도 팔아야 되고, 어쨌건 이 집에 실제로 살지 않기 때문에 팔아야 될 이유가 많아요. 전세가 만기돼도 팔고 싶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팔고 싶고, 세금이 부담돼서 일정 시점까지 팔고 싶으면 또 팔고 싶고, 집값이 또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불안하니까 팔고 싶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담합이 아니라 배신을 해버리죠. 이 담합에 뒤통수를 치고 물건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은 투기꾼들이에요.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담합을 하죠. 그럼 실제 집주인들이 나쁘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집값 담합은 잘못됐죠.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봐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끔 어떤 카페나 채팅창에 들어가 보면 자기네 아파트 호갱노노 검색 1순위 만들라고 작당을 하는 게 있어요. 채팅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빨리 이제 이 검색을 많이 해서 이 랭킹 수를 올려서 사람들한테 관심도를 올려서 투기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다분을 했고, 대화 내용이 너무 좀 좋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에는 뭐 솔직히 제가 실수요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는지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구별을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담합을 하더라도 나중에 약속한 가격을 깨뜨리고 먼저 빠져나가거나 도망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투자용으로 집을 사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값 담합을 계속 단속을 만약에 하잖아요, 여러분. 집값 담합하지 마라, 엄벌하겠다, 벌금을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늘 제 주장이 비슷한 게 집값 담합을 처분하겠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집값을 담합하면 처분하겠다, 벌금을 먹이겠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래요. 집값을 담합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집값 담합을 왜 하게 됐을까요? 집값 담합을 왜 하게 됐을까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집값이 왜 올랐을까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 보면은 문제 해결책이 보이겠죠. 근데 집값 담합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단속을 해봤자 집값 담합을 점점 더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집값 담합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집값 담합을 해요. 왜 그러느냐? 정부가 규제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집값 담합이 최고로 잘 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시중에 매물이 부족할 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중에 매물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죠? 투기꾼들이 매물을 많이 내놔서 그래요. 전세가 남아 넘치는 이유는 뭐죠? 공급이 많거나 투기꾼들이 집을 사고 전세를 많이 놔서 전세 물건이 많아져서 그래요. 담합을 했을 때 물건이 많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요. 효과 없습니다. 그 중에 배신자들이 나와요.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고 얘기했다가 팔고 다 도망갑니다. 끝까지 버티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투기꾼들이 배신을 많이 해요. 사실 배신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시중에 매물도 부족하고 전세도 부족해요. 이런 경우에 어차피 주택을 많이 살 수 없는 경우에 거기에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담합을 해서 극히 일부분 나오는 매물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부동산조차 연락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한다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밖에 여러분이 오히려 집값 담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집값 담합의 주체는 투기꾼들이 아니라 집주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자유예요.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다만 본인들의 대화까지는 좋을지 몰라도 이걸 부동산에까지 압력을 미치고 실제로 그 집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집값을 부담시키는 건 좀 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주변에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값 담합하는 일하고 시간 낭비를 하거나 그걸 막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이미 담합되어 있는 집값을 이용해서 돈 버는 분은 봤어도 거기 막 뛰어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의외죠. 집값 담합의 원흉은 투기꾼이 아니라 집주인이다. 그 와중에 인근 동네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집에 이사를 갈 수 없다고 느낀 분들이 특히 이 행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비난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유 없이 오르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분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시장 자체가 사람을 약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데요. 여러분이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1. 집값 담합은 집주인이 한다. 2. 집값 담합이 가능한 이유는 시장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3. 집값 담합을 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매물이 쌓이면 담합이고 나발이고 이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집주인들조차도 지네끼리 아무리 담합을 해봤자 매물이 남아 넘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집값을 담합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저도 이거는 좀 규제를 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끼리 암암리에해도 이미 시중에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살던 분들이 매매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못 구하신 분들이 계속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규제 지역 때문에 또 밀려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그대로이거나 좀 늘어나고 있는데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담합들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담합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매물이 많아지게 하고, 또 매물이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매물이 많아진 다음에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이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떨어지기 시작하면 담합은 불가능해질 거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찍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좀 추워지긴 하는데요. 이럴 때 너무 활동량이 줄어들면 또 건강에 안 좋잖아요.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공기도 좀 쐬시고 단 질병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